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 시간을 통해서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실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아톤입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네, 아토는 1999년에 설립된 핀테크 보안 인증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핀테크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모바일을 많이 쓸 때, 이용할 때 그 패스 앱이란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본인 확인하는 그 패스 앱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매출 비중은 1분기 기준으로 핀테크 보안 솔루션이 41%, 핀테크 플랫폼이 17%, 스마트 금융이 이제 5%, 연결 기타 쪽이 37%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종속회사는 총 7개를 갖고 있습니다. 7개를 갖고 있고 그 중에 3개사 아톰 모빌리티, AT 애널리틱스, DSE가 실적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을 살펴보면 여기 리포트에 나와 있지만은 주 고객은 국내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그래서 금융기관, 금융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나 행안부 같은 공공기관도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측면에서는 해외 수출을 금융사, 은행하고 같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고객을 직접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주요 고객사가 뭐 금융권이나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 이쪽이 속한 산업은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을 둘러싼 정책이나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일단 산업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인인증서 이제 기억나시죠? 요즘은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제 공인인증서가 도입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기반,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금융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폭넓게 사용을 했었는데 불편함이 많이 언급이 되었고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만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문제화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이제 흐름이 있었고 2020년에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민간 주도로 경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인증 수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인증서 빼고 사설인증서 그리고 이제 패스앱 같은 여러 가지 그 인증 수단이 많이 늘어났고요. 참고로 이제 본인 확인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휴대폰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본인 확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 확인 제도의 본인 확인 기관은 24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본인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라는 것도 있는데 그 업체들은 본인 확인 기관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 기관으로는 이 24개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휴대폰 업체들이 이제 되게 강하게 이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패스 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를 우리 아톤이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스앱 너무나 잘 알죠. 그걸 이제 아톤이 하고 있는 걸 저도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됐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모멘텀으로 삼을 만한 주요 투자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톤은 이제 핀테크 보안 솔루션 사업의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높은 보안성과 기기 커버리지가 이제 탄탄하고요.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 또한 잘 갖춰져 있어서 보안 솔루션 제공으로서 악의적 침입이나 원천 공격에 대한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업계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증권사를 통해서 인도와 동남아 지역의 해외 매출도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해외 직접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서 이제 언급했던 패스앱 관련인데 패스앱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앱이 이제 전자서명이죠. 본인을 확인하는 전자서명이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스앱이 이제 2024년 중에는 누적 발급 수가 5천만 개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에는 100만 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5천만 개를 넘어서는 그런 넓은 이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통신 3사랑 아톰이랑 매출을 나눠서 인식해서 가지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연결 종속회사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연결 자회사들을 인수를 해왔고요. 그 중에 이제 세 개를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톰 모빌리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톰 모빌리티는 카 매니저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중고차 딜러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차량 이제 매물 공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톰 모빌리티라는 기업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결 자회사는 AT 애널리틱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패스 앱에서 보면 부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증권 정보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거를 데이터를 제공하고 서비스해주는 데이터 기반의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지금 굉장히 성장이 꾸준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마지막 좀 기대되는 기업은 이제 DSE라는 기업이고요. DSE는 작년 11월에 이제 인수된 회사고, 산업용 플라스틱 박스 제조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배전함, 단전함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전력 전압의 그런 조작 스위치 같이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 함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작년 연간 매출액이 95억, 영업이익이 19억, 이렇게 괜찮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올해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업 위주로 연결 종속회사의 성장이 실적에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세 가지 측면에서 주요 투자 포인트들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적을 알아볼 텐데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성장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1분기 스타트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이 143억, 30억 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00%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저마진 비즈니스가 줄고 고마진 비즈니스는 꾸준히 늘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분기부터 좋았고, 연간으로 2024년에 저는 622억, 영업이익 141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영업이익은 24% 성장하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이제 수요가 꾸준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마진 비즈니스인 스마트 금융은 줄고요. 그리고 연결 쪽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걸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기대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아톤의 시총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을까요? 네, 시총이 지금 700억대 후반 정도 되는데요. 이제 피어를 지금 헥토 이노베이션하고 라온 시큐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ER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동사랑 헥토가 5배 후반 6배 정도고요. 라온 시큐어가 17배대입니다. 그래서 라온 시큐어가 좀 잘 받고는 있어요. 그래서 라온 시큐어가 뭐 PBR, ROE 같은 게 EPS 그로스 같은 게 좋은 거라기보다는 지금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증 발급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그리고 이제 해외 디지털 아이디 수주 기대 등으로 인해서 성장 기대감이 좀 많이 부각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편이고요. 동사는 좀 많이 이제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내수에 치우친 핀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 우려와 낮은 시가총액 및 유동성 문제로 인한 소외 현상이 주가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적이 좋고 이제 여기 밴드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2년 반 동안 소외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충분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적 견조하겠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조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기업 가치의 상승 흐름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 사업들이 이제 탄탄하긴 한데 네. 국내에서 신규 사업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외 수출 같은 경우는 증가는 할 텐데 지금 당장 전사를 이끌 정도의 성장 요인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국내 사업에서 신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사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기업용 사설 인증서 서비스 요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인터넷상에서 또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서를 쓰는데 공동 인증서를 쓰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걸 써야만 하기 때문인데 지금 각 기업들이 아톤처럼 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사설 인증서를 개발을 완료하는 시점이 이제 하반기 정도 될 것 같고요. 하반기나 하반기 말 정도에 이런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업용 사설 인증서가 시작된다면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고 기업용이기 때문에 마진도 좀 높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업용 사설 인증서가 기업 측면에서 이제 모멘텀으로. 네,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이번에는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 삼영 엠텍입니다. 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삼영 엠텍은 뭐 플랜트 기자재, 구조물 구조재, 선박 엔진 구조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1997년도에 삼성중공업 소재사업부에서 분사해서 설립이 된 업체입니다. 200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작년도에 사업부별 매출 구성을 보면 플랜트 기자재 사업부 매출액 비중 37%, 선박 엔진 구조재 매출액 비중 50%, 구조물 구조재 12%, 풍력 기자재 0.5%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주요 제품군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플랜트 기자재 사업은 크게 광산 플랜트랑 발전 플랜트 두 가지 사업으로 또 구성이 되는데요. 이 광산 플랜트 사업의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제품은 이 팔레트카입니다. 팔레트카는 철강석 제조 업체에서 원료를 운반하는 그런 전문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전 플랜트 사업 부분의 주요 제품으로는 밸브와 펌프, 가이드밴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선박 엔진 구조재 사업 같은 경우 대표적인 제품이 MBS인데요. 이 MBS는 선박 엔진이나 터보 기계에서 주요 베어링을 지지하고 안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 엔진의 필수 부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재 구조물 사업은 현수교 구조물, 그리고 교량 받침, 건축물, 내진 보강재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건축물 내진 보강재 덕분에 이 삼영 엠텍이 지진의 대표적인 테마주로 엮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조선 기자재에 속한 기업인데 지금 조선업이 호황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선박 엔진 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선박 엔진 쪽 산업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글로벌 선진 엔진 시장이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면서 전 세계 공급망 자체가 경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좀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주요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조선업이 좀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요. 2023년에는 탄소 중립이 다시 선박 시장에서 좀 이슈화가 되면서 이 노후선에 대한 교체 수요라던가 LNG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선박 엔진 시장도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박 엔진 같은 경우는 선박의 주요 동력원이기 때문에 조선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선박 엔진의 공급 가격이 선가의 10%에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 엔진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들이 있는데요. 뭐 크랭크 샤프트라던가 터보 차저, 연료 분사 시스템, NBS 등이 있고요. 이 삼양 엠텍은 이 중에서 NBS라는 엔진 회전 부품을 이제 주력으로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선박 엔진 산업의 주요 이슈는 역시 환경 규제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023년부터 시행이 되어 온 EEXI와 CII가 있습니다. 이 EEXI 같은 경우는 선박 엔진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고요. 이 지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많은 선박들이 엔진의 출력을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엔진의 사양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II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의 탄소 배출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표의 등급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선박 소유주들이 뭐 선박 엔진에 대한 스펙을 개선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차라리 친환경 연료로 좀 전환을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에 쓰이는 친환경 연료는 대표적으로는 LNG가 있고요. LP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선박 엔진에 대한 구조도 좀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화석 연료를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선박 엔진에서 친환경 연료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선박 엔진 기술로는 이중 연료 엔진이라던가 연료 전지 시스템, 전기 추진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스크러버 기술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선박 엔진 업체들이 이런 친환경 선박 엔진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호황인 조선업을 바탕으로 네. 삼양엔텍만이 가지고 있는 또 강점을 기반으로 네네. 우리가 투자 시에 참고할 만한 투자 포인트 뭘 봐야 네.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선박 엔진 구조재 사업에서 이제 낙수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국내 조선업이 말씀 주신 것처럼 호황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선박 엔진 사업 고객사인 현대중공업은 국내 선박 엔진 시장에서 아주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 엠텍의 수혜 강도가 더욱더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의 선박 엔진 제조업체는 크게 3사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대중공업과 하나엔진, STX중공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3사의 엔진 기계 관련 사업부의 합산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2조 6,500억 원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3조 8천억 원을 상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 숫자 자체가 이 선박 엔진 산업의 전방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7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내 선박 엔진 시장에서는 이 동사의 고객사인 현대중공업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선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 관련된 사업부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80% 이상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는데요. 현대중공업 엔진 기계 사업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NBS는 전량 삼양 엔텍이 모두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방 산업에 대한 낙수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낙수 효과가 좀 돋보이면서 최근 10년간 이 NBS 매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덩달아 선박 엔진 구조재 사업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우선 플랜트 기자재 사업인데요. 이 플랜트 기자재 사업에서 인도향 팔리트카 수주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고 또 신규 수주가 이제 확보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플랜트 기자재 사업은 제가 이제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산 플랜트랑 발전 플랜트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광산 플랜트 중심의 실적 성장이 올해 플랜트 기자재 산업 전반의 주요 실적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그러면 왜 광산 플랜트 매출이 좋으냐라고 봤을 때 우선 작년도에 매출 인식이 안 된 수주 잔고 물량이 상당했어요. 매출이 이제 좀
공급이 지연되었기 때문이고요.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플랜트 기자재 수주가 더해지고 있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광산 플랜트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광산 플랜트 매출 성장이 왜 이렇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광산 플랜트 사업의 핵심 제품이 이 팔레트카가 매우 잘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팔레트카는 철강성 열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운반차인데요. 국내에서는 동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독점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삼양 엠텍이 생산하는 팔레트카의 브랜드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도 상승을 하고 있고 제품력도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까지 글로벌 광산업체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철광석과 광물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팔레트카 수주도 굉장히 좋아지고 덕분에 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매출액도 올해 아주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팔레트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9%, 2배 이상 성장한 1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플랜트 기자재 사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44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투자 포인트로 선박 엔진의 구조재 사업 낙수 효과와 더불어 플랜트 기자재 쪽을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이제 실적 얘기를 들어볼 텐데 아무래도 호황이다 보니까 올해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곧 삼양 엠텍도 2분기 실적이 공시가 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는 우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32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다만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보다는 소폭 슬로우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선박 엔진 구조재 사업에서 이제 품질 충당금과 같은 일회성 비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연간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1,16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83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실적의 포인트를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플랜트 기자재 사업에서 인도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분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LNG와 같은 친환경 선박 발주량 증가에 따라서 동사의 선박 엔진 구조재 사업의 수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 포인트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마지막으로는 구조물 사업에서 국내 신규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면서 교량 받침과 같은 구조물 구조재가 좀 대량 납품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주요 전방 산업에 따른 낙수 효과가 좀 실적으로 숫자로 가시화되는 원년이다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그리고 숫자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삼양 엔텍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업황의 호황 그리고 호실적 이런 것들을 반영한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2024년도 기준으로 PER 11배 정도 수준, 이게 10배 초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추세적으로 기업 가치가 좀 회복세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양 엠텍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도부터는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다가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 하락세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좀 아무래도 외형 성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가 됐는데 수익성이 이 회사의 주가를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요 원재료인 고철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원가 부담이 확대되면서 회사의 수익성이 BEP 수준에 그쳤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조선업이 회복을 하면서 외형 성장은 괜찮았었는데 충당금이 인식이 되고 또 중국 법인의 손상차손이 비용으로 좀 대거 반영이 되면서 회사의 영업 적자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매출도 좋았고 영업이익률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왜 주가가 그런 박스권에서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의미 있게 좀 회복하지 못했냐라고 했을 때 2023년도가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수주분의 많은 물량들이 매출이 좀 올해로 지연이 되면서 회사의 실질적인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의미 있게 회복을 하지는 못했었고요. 이렇게 아쉬웠던 요인들이 올해에는 좀 많이 회복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이제 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전방산업 호황에 따른 낙수 효과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에 납품이 지연되었던 많은 수주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상반기부터 매출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주가 변동성 확대의 주 요인이었던 영업이익률도 올해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좀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뭐 최근 10년 동안 살펴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모두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에는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이제 뒤로 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와, 올해 2분기 실적이 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업 가치 상승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짚어주시죠. 네. 삼성 엠텍이 우선은 주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에 해당되는 고철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성 변동성이 매우 큰 편입니다. 지금은 고철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고철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방산업 업황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플랜트나 조선 업황이 좋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 굉장히 견조한 외형 성장세를 달려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 전방산업이 다운사이클로 다시 접어든다면 이 회사 실적은 전방산업 업체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치산업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방산업의 흐름과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같은 부분, 외부적인 요인도 같이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건 뭐 모든 산업에 좀 해당되는 네.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리스크 요인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쪽에서도 플랜트 호황이 여실히 이제 반영이 될 네. 수 있는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